꿈이란 말이 날 더 무겁게 할 때가 있다. 분명 내가 더 빛나기 위해 꿨던 꿈이 자꾸만 꿈을 먹는다. 때로 비길 데 없는 위안 외로워도 다시 걷게. 청년들은 말한다. 요즘은 꿈을 꾸지 못한다고. 한땐 청춘들을 앞으로 이끌던 그 말이 지금은 잠들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버렸다. 꿈이 꿈을 먹는 시대. 청춘들은 그 꿈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견디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리학과에 재학 중인 21학번 김민수입니다. 그 내신 시험 기간에는 솔직히 그냥 생각 안 하고 먹어가지고 이제 저 때 하식스가 2+1으로 있었는데 그냥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먹었던 것 같고 이제 그때는 또 스누피, 커피 우유 그런 것들도 거의 하루에 하나씩은 계속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카페인을 계속해서 찾게 되고 그냥 뭐 안 자고 카페인 더 먹고 깨 있지라는 식으로 일상생활을 계속해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에 재학 중인 최서윤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커피를 잠 깨려는 용도로 주로 마셨던 것 같은데 대학교 들어서는 커피를 물 대신 그냥 음료수처럼 카페에 들려서 시키는 경우가 많았고 보통 수업 중에 먹으니까 점심 12시에서 1시쯤에 한 잔을 먹고 한 5시에서 6시쯤에 한 잔에서 총 2잔을 보통 먹는데 좀 밤에 뭔가 할 때도 음료수 같은 게 필요해서 보통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니까 저녁 10시, 11시에 또 일주일에 한두 번은 먹는 것 같아요. 카페인은 대표적인 중추신경계 자극제로 커피, 차, 초콜릿, 에너지 음료 등 다양한 식품에 존재하는데요. 그럼 카페인을 마시면 왜 잠이 오지 않는 걸까요?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일을 하면 피로물질인 아데노신이 점점 몸에 쌓이게 됩니다. 아데노신의 농도가 증가하면 아데노신 피로물질은 아데노신 수용체에 딱 붙는데요. 그때부터 피곤하고 졸린 느낌이 시작되는 겁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아데노신이 수용체에 붙지 못하도록 자기가 붙는 거죠. 결국 피로물질이 쌓여도 피로를 덜 느끼게 되며 이와 같은 현상이 심해지면 수면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부작용으론 두근거림, 소화불량, 그리고 두통 및 피로감 등의 금단 증상이 있는데요. 고등학교에서 이제 내신 공부를 할 때 제가 그때 거의 그 하식스 3캔이랑 그리고 따로 사놓은 커피를 거의 한 2개에서 3개 정도 더 먹었던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새벽 4시쯤에 제가 딱 한 잔만 더 먹어야겠다 해서 그걸 먹었는데 엄청 심장이 빠르게 뛰고 식은땀도 나고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엄청 당황해서 이제 바로 그 찬물로 머리를 좀 식히고 그 침대에 그냥 누워가지고 잤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기억을 지금 떠올려 보면은 제가 그렇게까지 카페인을 먹으면서 공부를 했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일일 권고 섭취량은 성인 최대 400mg, 임산분 최대 300mg, 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입니다. 주요 음료의 카페인 함량을 보면 355mg 콜라 기준 약 33mg, 핫식스 60mg, 몬스터에너지 100mg, 톨사이즈 기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40mg, 레귤러 사이즈 기준 파스쿠치 아메리카노 213mg, 이디야 쇼콜라 모카 한 잔은 200mg입니다. 이디야 쇼콜라 모카 한 잔과 몬스터 에너지 한 잔을 마시면 300mg. 만약 여기서 오늘 점심 햄버거와 함께 콜라 2잔을 마셨다면 약 366mg, 친구가 주는 초콜릿 2조각까지 먹었다면 일일 섭취량인 400mg을 훌쩍 넘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의 카페인 섭취 비율은 2015년 3.3%,
2017년 8%, 2019년 12.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생 710명 중 커피를 마신다고 응답한 학생은 95.1%입니다. 또한 커피를 마신다고 응답한 학생 4명 중 1명은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부작용에도 카페인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절하기만 하면 꿈은 이뤄질 거라고. 몸이 부서질 정도로 간절하지 않은 꿈은 마치 꿈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세상 속. 더 깨어있으려는 그 간절함이 결국은 쉬는 법을 잊게 만들었다. 자기가 성공하지 못하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자기의 책임으로 돌아오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학문적으로는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데, 되게 이제 신자유주의가 도입되거나 발달된 나라에서는 학자들은 그 신자유주의를 프로작 경제라고 부르거든요. 그 프로작이 뭐냐 그러면 약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불안 증세 같은 걸 다스리는 약물인데, 그만큼 신자유주의는 사람들에게 강한 압박을 주기 때문에 약물을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그런 약물 효과가 지금 젊은 세대들이 즐겨 마시고 있는 고카페인 음료 같은 걸로 나타난 게 아닌가.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이런 명령들, 근면성실의 명령들은 내면화됐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감시하고 나를 통제하게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 내면에서 나를 보기 때문에 감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시자가 외부에 있으면 중간중간에 감시자가 이렇게 감시를 안 할 때, 또는 어떤 관리가 소홀해질 때 딴짓을 하고 여유를 부릴 수가 있었는데, 감시자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나를 통제하기 시작한다면 거기서는 피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끊임없이 이 근면성실의 이데올로기 또는 시대적 강요에 대해서 그냥 계속적으로 자기한테 요구하고, 그걸 못하면 또 부채의식을 갖게 되니까 또 좌절하거나 미안하거나. 예스24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자기계발서 판매량은 2022년 대비 19% 증가했고, 이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요구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또한 2024년 종합 베스트셀러 100위권대에 자기계발서가 10권 자리했으며 세이노의 가르침, 퓨처셀프, 인류의 조건,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 등이 상위권에 올랐는데요. 특히 청소년, 어린이, 유아 분야에서도 자기계발성이 강조된 도서가 다수 상위권에 진입하며 매일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의미의 이른바 갓생 문화가 전 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 특히 개미와 배짱이라고 하는 동화를 통해서 이 근면성실의 이데올로기를 아주 그냥 배웠던 것 같아요. 근면성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근면성실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어느 맥락에서 나오느냐라고 본다면 그거는 때로는 강요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 요구하는 또는 기성세대가 요구하는 일정 수준을 사실 기업이나 사회가 기성세대가 교육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또는 그 임무를 각 개인한테 그냥 준 거예요. Z세대 7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7.4%가 갓생을 추구한다고 답했습니다. 매일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한다는 이 문화는 결국 청년들에게 하루라도 멈추면 경쟁에서 밀려날 것 같은 두려움을 안기며 청년들을 잠들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간절함을 쫓으려고 이제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고 잠을 줄여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 둘씩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게 개인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피곤하거나 아니면 카페인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 뭐 활동적인 걸 좀 오래 했을 때 이제 관절이 붓는 증상 같은 것이 나타나서 극에 달할 때까지 노력을 했는데 결말이 결론에 내가 딱 짓지 못하거나 아니면 성과가 없었을 때는 얻는 게 없으니까 내가 왜 노력했지라는 좀 현타가 올 때가 많아가지고. 꿈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리고 또 다른 꿈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청춘들에게 있길. 한국인들은 커피를 정말 사랑합니다. 1년에 400잔 이상 커피를 즐기시는데요. 국내 소비자들이 과도한 카페인 섭취로 인해서 사실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 최초 디카페인 전문 로스터리를 창업하게 됐습니다. 커피는 요새는 기호식품을 떠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종의 매개체가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카페인에 각성되지 않고 편안하게 더 많은 맛있는 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디카페인 커피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카페에 갈까?가 인사처럼 자연스러운 요즘, 커피는 일상 속 깊숙이 스며들었죠. 오늘의 커피 한 잔, 가끔은 디카페인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커피 그 자체의 향과 여유를 즐기며 마음에도 잠시 쉼을 허락하는 시간. 마음의 바람이 잠을 향할 땐 그 바람을 따라 편히 잠들 수 있길 바랍니다. 졸업 학점이 4.0 그리고 토익이 900이었어요. 그런 학생도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노력을 안 해서 그리고 뭐 게을러서가 아니라 이미 지금 청년들은 충분히 준비하고 노력을 했어요. 단지 사회와 국가가 이런 청년들을 케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의 성장과 발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적으로도 요구받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게 장거리 마라톤에선 앞에 1km, 2km를 전력 질주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20대 초반에 사회가 규정해놓은 무언가를 꼭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럽고 압박이 되어서 계속해서 내가 강제로 깨어 있어야 하고 성장해야 하고 뭔가 고군분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20대 전반, 30대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꾸준히 많이 있거든요. 게을러서도 간절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청춘들이 편히 꿈꿀 수 있는 날이 오길.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과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갈 길을 가라 남이야 뭐라든 되게 아주 짧은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는 저 자본론 서문에 나왔던 말이에요. 대학 생활이 학사 일정에 쫓겨서 살기보다는 스스로 자기 시간, 자기 행동, 그리고 자기 공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을 때 이런 말들을 지켜낼 수 있는 좀 힘이 되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김수영이라는 시인의 시 중에 자라고 하는 짧은 시가 있어요. 그 자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자거든요. 잔데 그 내용이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를 돌아보라라고 하는 게 시의 내용이거든요. 잠들지 못하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한 번쯤은 심각하게 자기랑 1대1로 맞대면을 해서 내 삶의 자는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는 뭘까? 라고 하는 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힘들고 초조해서 잠을 못 들고 늘 밤에 눈 감으면 고민이나 근심이 계속 생각나는 경우도 있는데 버텨낸 것 자체만으로 수고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규정해놓은 성장과 발전의 정답들이 사실은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페이스에 맞춰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차근차근 성장하는 것도 아름다운 성장이라고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